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39 할인연금 수지분석법과 어림셈법의 투자분석기법의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1번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중 할인연금 흐름분석법의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1번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할인한 다음에 현금을 수익과 지출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흐름분석법이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할인자가 들어간 순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켜서 비교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할인하기 위해선 할인율이 필요했었죠. 그때 할인율을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은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다음에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였다. 근데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1번 O네요. 2번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 내용. 3번 현금 흐름의 추정해서 계산하는 것은 취득 시에 지분액이 나가고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하면 임대 수입이 들어오죠. 임대 활동 자체가 영업이었다. 그래서 걔를 영업소득이라고 했던 겁니다. 영업소득을 통한 이득이라고 해서 소득이득이라고도 표현했었죠. 주의해 두시면 돼요. 얘는 보유기간 중에 영업소득. 그리고 팔게 되면 양도, 매도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죠. 집 나갔던 지분액이 다시 복귀한다. 세후 지분 복귀액. 그래서 처분 시의 지분 복귀액. 양도 시의 개념도 포함한다. 그리하여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기 때문에 계산은 복잡하지만 정확도는 제일 높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4번 순현가법은 순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얘는 빼서 크기 비교한 거죠.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빼서 크기 비교한다. 그래서 기준이 얼마가 된다? 0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은 해당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로 미래 수입을 할인하면 그때 지출의 현재 가치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 붙은 이자 그대로 까는 거니까.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었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 판단 기준으로서 요구 수익률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 수익성 지수는 지수가 나온 거 보니까 얘는 분수로 크기 비교,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그래서 나눠서 크기 비교였어요. 그때 지수니까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익이더라. 수입의 현가가 분자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눠서 크기 비교. 그래서 기준이 얼마가 된다? 1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5죠. 그 다음 5번. 그래서 4번의 내용에서 우리 외우는 방법이 뭐였냐면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순수네.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얘들 다 뭐가 들어간다? 요구 수익률. 순수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다.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내에서는 내부 수익률법은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판단의 기준으로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번 할인연금 흐름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은 말 그대로 무위험률에 위험할증률을 더해서 구하는 게 요구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때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 환원율 등 지분배당률은 얘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죠, 여러분?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요구 수익률로 사용되는 건 아니었죠. 5번이 틀렸네요.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과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은 다른 개념이에요. 2번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수익성지수법이나 순현재가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결정기법이다. 왜 그렇죠?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인자가 들어있으면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 것, 할인자가 없으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데 할인 이꼬르 현가죠. 현재 가치.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딱 세 가지. 순수내만. 그 이름 자체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아무리 뜯어봐도 할인자가 없지만 걔들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순수내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한 건데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할인자가 들어있으면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 것, 들어있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딱 판단해 주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순수 내의 순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결정 기법 맞네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니까. 2번 단순회수기간법 할인자 없어요. 회계적 이익률법 할인자 없어요. 현가자 없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결정 기법이네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2번 5, 3번 내부 수익률이 해당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작으면 우리는 투자를 하나요? 안 하죠.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작은데 투자를 할 리가 없죠. 그때 비교의 대상이 실현 수익률은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실현은 실현이었다 기억나시면 되네요.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는 실현된 것이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했던 거죠. 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작으면 투자 안 합니다. 4번 어림셈법 중 순소득승수법의 경우에 순자가 기억나셔야 돼요. 예전 어르신들의 이름 끝자에 자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조자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은 없다. 순자는 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순자, 순소득승수 이꼬르 자본회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순소득승수도 낮을수록 좋은 거였죠. 그래서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했어요. 순자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래서 순소득승수는 세모승수는 세모분의 투자액, 세모에 맞춰서 총인지 지분인지 맞춰주시면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때 조순 총리, 조수는 총투자액, 총리, 그 다음 전후는 지분투자액이었죠. 그래서 순영업소득분의,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네요. 조순 총리니까. 그네요. 그래서 만약에 총투자액이 10억일 때 영업경비 뺀 순영업소득이 1억이 들어온다면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투하한 자본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게 자본회수 기간이었죠. 그래서 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더라. 순소득 승수도 낮을수록 좋다. 그 얘기입니다. 얘 역수가 순종, 종합자본 환원율이잖아요. 종합환원율. 그럼 투하한 자본이 환원되는 비율은 해마다 환원되는 비율은 얘 역수니까 총 투자액으로 순영업소득을 나눠서 구합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이 1억일 때 투자액이 총 투자액이 10억이면 얘는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인지 알았죠. 왜냐하면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얘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이니까 10분의 1이네요. 그럼 10분의 1은 10%? 전체 100%를 10년에 걸쳐서 회수, 환원하면 이때 해마다의 환원 이율은 10%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순소득 승수가 짧을수록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환원되는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겠네요. 이 내용. 그래서 승수값이 클수록 순소득 승수 이꼬르 자본회수 기간이니까 자본회수 기간이 긴 거죠. 짧은 게 아니라. 순자입니다. 순소득 승수가 클수록 자본회수 기간 같은 놈은 당연히 큰 거죠. 긴 것. 5번.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법보다 순현재 가치법이 투자 준거로 선호된다. 투자자의 투자 목적은 부의 극대화의 추구인데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되는, 반드시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순형가법이 가장 예쁜 놈이었죠.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더라. 결과가 달라지면 투자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로 간다. 뭐로 간다? 순현재 가치법으로 간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순형가법은 예쁜 놈, 순형가까까 가액이니까 더하기가 된다. 개별 투자안의 순형가의 합은 전체 투자안의 순형가가 된다. 장점이었습니다. 순형가법에서 여러 기간 투자가 됨에 따라, 여러 기간 보유함에 따라 해마다 요구수익률을 다르게 쓸 수 있는 건, 요구수익률이 복수로 존재하는 건 장점이었다. 장점. 기억이 꼭 나셔야 돼요. 제 투자안의 미래수익도 요구수익률 할인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재투자 시에도 뭐가 더 우월하다? 순형가법, 요구수익률 할인하는 게 그네요. 그 다음 3번. 투자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기억.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순수내죠. 할인연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5네요. 그럼 기억이 5인 순간 기억이 없는 애를 지우면 되죠. 그래서 지금 4번 하나가 지워지고, 그 다음 니은. 순현재 가치가 0이 되는 투자안. 순현재 가치가 0이란 얘기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은 거잖아요. 같다. 그럼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으면 나눈 값은 반드시 1이 되더라. 그래서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으면 순현가는 0과 같고 수익성 지수는 1과 같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같다.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와 같다. 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번이 5인 순간, 니은이 5인 순간, 니은이 없는 애를 또 지우면 이제 3번이 지워졌네요. 그 다음 4번, 이제 디귿.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 사용. 여러분, 내부 수익률법은 무조건 뭐로 할인한다? 내부 수익률로.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 거죠. 시장 이자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디귿이 틀렸네요. 디귿이 틀린 순간 디귿이 들어가 있는 애를 지우면 되죠. 근데 지워지는 게 없네요, 지금. 그 다음 리을.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의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은 높은 게 좋으니까 목표치를 정해놨으면 그 기준을 넘어간 애들 중에서 제일 높은 걸 선택하겠죠. 그 내용. 그럼 우리가 공부한 투자분석 기법 중에 하나만 낮을수록 좋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짧을수록 좋은 거. 그게 뭐였죠? 회수기간법만.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은 것들 중 제일 짧은 걸 선택한다?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5죠. 그래서 리을이 없는 뭘 지워버리면 1번 지워버리면 2번과 5번 둘 중에 하나죠. 미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판단할 때 내부 수익률법에서 뭘 비교했다고 그랬어요? 실현 수익률과 비교한다고 그랬으니까 X죠. 투자의 정의상 투자는 현재 지출액, 현재 지출 폭이 미래 수입을 가지고 미래 수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에 실현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딱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미음에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X네요. 실현은 우리에게 실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답은 몇 번이다? 지금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이. 꼭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의 메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